아트코리아 방송의 문화예술 또 특별기획 방송으로 현재 한국 미술계 진단과 또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위한 아트 토크쇼 방송이 2회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신항섭 평론가님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독자님들께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토크쇼에는 처음 나오는데 오늘 얘기를 통해서 뭔가 답답했던 그런 문제들이 네.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그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또 곧 얼마 뒤에 한국 미술계는 이사장 선출이 이제 꼭 또 진행됩니다. 근데 매번 이사장 선출이 또 진행되고 또 새로운 또 이사진들이 또 미협을 이끌기도 하고 했는데 또 새롭게 또 개혁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고질적으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진단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항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론가님 모시고 몇 가지를 정말 한번 이런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침 평론가 선생님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미술과 평론이라는 한 관계성에서 평론이라고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이제 작가들이 평론가 선생님들을 좀 어려워하고 항상 이런 그 간극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좀 짚고서요. 또 그래서 미술계에서 평론가의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여쭤보고 그다음에 한국 미술계에 대한 이런 논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질문에 조금 강도가 좀 센 듯한데요. 현재 한국의 미술 비평은 왜 대중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은 글쎄요, 그거는 평론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평론이라는 것은 작가와 또 미술 애호가 그리고 평론가의 어떤 상호작용의 그렇죠. 어떤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거나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원활한 그 평론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평론가도 그렇고 미술 애호가 그리고 상호 어떤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론 활동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작가들의 그 서문을 써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따지고 보면은 평론가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령 전시 기획서부터 그렇죠. 네. 또 언론의 어떤 투고 또 그리고 미술 현장에서의 어떤 그 세미나 또 작가들과의 대담 그리고 어떤 비평적인 그 관점에서 전문지에게 투고를 하는 그런 형태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쉽게 일반 미술 애호가들이 접할 수 있는 개인전 또는 단체전 전시 그 서문 거기에 국한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평론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작가들이 이제 사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보이지 않게 콜라보도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도 조금 비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가들과 평론가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또 미술을 진단한다든가 또는 미술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협업적인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실제적으로 미술관 전시 같은 경우는 평론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쪽 미술관 큐레이터들하고 협업 또 그리고 또 작가와 함께 제3자가 그 전시를 어떤 식으로
그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렇게 서로 그 상의하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시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우리 한국 미술 문화도 많이 이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 우리 신항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술 작가들과 평론가들 간에도 좀 이게 하모니적인 어떤 협업 문화가 좀 많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미술계 내부에서 이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제도라든가 담론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글쎄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미협의 어떤 그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예, 특히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미술대전 같은 경우 심사의 어떤 그 공정성에 관한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 그 부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그런 사례도 그렇죠. 적지 않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미술계가 자정 능력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술 대전이라는 것 자체가 순수하게 말하면은 공모전을 통해서 역량 있는 또 유망한 그런 시인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을 해줌으로써 미술계의 어떤 그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제도가 올바르게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어쩌면은 큰 구조적인 틀로 보자면은 큰 틀 자체가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다른 일들도 좋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암시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평론가와 작가, 기획자 사이의 건강한 소통 모델은 어떻게 가능한가? 글쎄요,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가에 대한 어떤 작가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평론가는 작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평적인 시각에서 작가의 창작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조언을 해주고 또 방향성을 제시한다든지 또 좋은 작가는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데 소개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평론가의 어떤 역할을 작가 자신들이 뭐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좀 유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평론가가 뭘 해주길 기대한다기보다 작가들도 적극적으로 평론가들에게 접근을 해서 자기 창작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은 앞전에 방송 진행되기 전에 우리 신항서 평론가님하고 나눈 대화에서 요즘 최근에 젊은 평론가라든가 또는 신진 어떤 세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외부와 소통하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고 그래서 평론 부분이 어떤 권위주의라든가 또는 이런 거를 벗어나서 상당히 좀 자유분방한 그래서 영역이 확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대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좋은 어떤 모델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세대적인 측면으로 평론 부분도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사실 이제 저의 경우만 해도 제가 전시장을 다니면서 봐서 어떤 재능 있고 유능한 작가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작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작업실을 방문을 하고 또 저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함으로써 작가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질적인 도움이 작가가 성장하는데 어떤 바람직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론가는 단순히 원고 청탁이나 의뢰 받아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창작 공간에도 직접 들어감으로써 작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작가, 평론가 또 뭐 감상자 이렇게 평론가라고 했지만은 사실 가라기보다도 비평의 역할 자체가 이런 같이 콜라보라던가 협업적인 분위기로 진행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어쩌면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바로 얼마 뒤에 이제 한국미술협회에 새로운 이사장이 이제 선출될 것이고 또 아마도 뭐 예상컨대 지금 나와 있는 몇 분의 후보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이 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화단에서 보고 있는 관건은 그거거든요. 항상 매번 새로운 이사진들이 이제 출범을 할 때는 항상 새로운 개혁의 모습으로 보여줬고 또 그렇게 갈 것이다 약속되었지만은 그렇게 항상 다시 예전의 구조로 회귀한 것 같은 그런 실망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미협의 선거 이후에 개선돼야 할 문제점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죠. 제가 미협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 뭐 이런 그 개인적인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전혀 그게 그 반영이 되질 않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술협회의 어떤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담론들을 많이 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미협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고 고질적인 문제점을 반복해 온다는 것은 거기에 그 이사장 선거에 그 출마하는 작가들이 뭔가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미협 선거, 예술인들이 하는 선거가 금권 선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상당한 액수의 그 선거 자금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과연 미술인들이 예술가들이 선거를 하는데 그만한 재정적 능력이 있으며 또 과연 그런 돈이 왜 필요한가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쨌든 당선되고 보아야 한다는 그런 일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학수 평론가님, 지금 그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자면은 아마 이런 질문이면은 그 안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거 제도 자체를 또 자체 개혁을 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선거 제도를 좀 고쳐본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좀 고쳐볼 수 있을까요? 과거 국전에서 미술 대전으로 옮겨오면서 그러니까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제 넘겨지면서 그때만 해도 미협 이사장은 추대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망 있는 그런 원로 작가들을 추대를 해서 그냥 만장일치 형태로 이사장에 선임되는 그런 형식의 선거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선거제도로 바뀌면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냥 과거에 했던 대로 그 유망한 어떤 그 원로 작가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추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마 신학수 평론가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추대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함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추대를 할 때는 그분의 능력과 자질이 분명히 검증받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추대를 하기 위해서 추대위원회가 구성된다면은
그 추대위원회 자체적으로 권위 있는 분들이 정말 그 권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협에서 여러 가지로 자질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이제 추대위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협 이사장에 나올 분을 추천을 하거나 청거를 할 때 실무 능력, 그다음에 윤리적인 부분들, 윤리적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공약적으로 내가 이렇게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다 표명될 텐데 그런 걸 실행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결국 인격과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잣대에서 평가 잣대에서 통과돼서 이게 추대되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검증 자체가 더 복잡한 알고리즘의 검증을 거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대 부분도 한편 일리가 상당히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미협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반드시 미술인이어야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협 이사장직의 상당 부분이 행정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외부에서 행정 능력 있는 덕망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널리 알려진 지명도 높은 그런 분들을 추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서로 인적 관계가 얽혀 있는 미술인들보다 좀 더 공정한 그런 시각에서 미협을 운영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추대 부분이 미협에서 좀 긍정적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선거를 통해서 이사장이 이제 선출되다 보니까 사실 인사동이라고 하는 또 미술 문화계가 작가들이 나와 보면은 그 사이에 보이지 않게 분파화되어 있거든요. 누구는 누구 파다, 누구는 누구 파다 해서 작가들도 서로 멀리서 이렇게 걸어가면 저기는 누구 파다 이렇게 분파화되어 있는 부분이 항상 늘 안타깝고 그 문제가 우리 한국 미술이 지금 세계에서 정말 관심이 집중돼서 한국 예술계 또한 크게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골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선거제도라는 것은요, 정치 그 선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당선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도 정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한 편가르기가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다른 그런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미술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아무튼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미협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선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방송 전에 우리 신앙평론가님이 돈 안 드는 선거를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 문제 조금 한 번 더 좀 깊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의구심이 들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하다 봅니다. 미협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 필요한 선거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령 뭐 그 후보자들의 어떤 그 양력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뭐 브로셔라든지 또 포스터라든지 뭔가 그런 최소한의 그런 그 어떤 기본적인 후보들의 그 양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을 해주고 또 선거 유세가 필요하다면은 선거 당일날 그날 한 곳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두 가지 항목을 같이 의논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후보의 의지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이 의지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하나는 감시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문제는 앞단에 추대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중에 좀 큰 테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빼더라도 돈 안 들리는 선거하고 그다음에 후보의 어떤 윤리적인 의식,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일반 작가들이 감시 구조, 그러니까 감시위원회가 되겠죠. 이 감시위원회가 조금 작동을 한다던가, 이 감시위원회가 후보들과는 무관하게 이게 독자적으로 형성돼가지고 순수하게 미협을 좀 변화하고 개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된다면 좋을 텐데, 그 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감시위원회 같은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시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어떤 선거 제도가 지켜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이사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어떤 의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뭔가 나의 어떤 작가적인 신념 또는 또 행정 능력을 토대로 해서 미협을 개선하고 또 미술인의 전반적인 그 복지 향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은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미협 선거가 너무나 혼탁하다는 게 일반 미술인들한테 너무나 깊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직 그 미협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정직한 후보가 나온다면은 상당수의 미술인들이 호응을 하고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미협 선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그런 그 뭔가 깨끗한 이사장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만 내세운다면은 충분히 당선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그 신앙섭 평론가님을 모시고 우리 이제 한국 미술계도 큰 변화와 또 새로 개혁된 모습으로 앞으로 더 미래로 거론하기를 바라는 심정에 이제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내용은 뭐 짧지만은 이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품고서 큰 결심을 해야 될 부분도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평론가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시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미술계라고 하면은 이제 작가들과 또 평론가들, 감상자, 그 다음에 문화 관계주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그 여러 연결망들이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 미술계 지금 새로운 그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인사 겸해서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그 미술계가 발전하고 또 미협이 정말 깨끗한 그런 그렇죠. 그 운영을 하는 그런 미술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큰 바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미술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미술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음지에서 노력하는 이 아트코리아 방송과 같은 이런 미술 전문 매체에서 계몽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토크쇼 같은 경우도 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한 번으로서 끝나지 않고 자주 다양한 형태로 그 미술계가 정말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매체가 된다면은 아마도 그 미술 어떤 전반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아트코리아 방송에 그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신앙섭 평론가님을 모시고 한국 미술계 이제 생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전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개혁이 될 텐데요. 자, 개혁이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우리가 늘 바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 바래왔던 것이 이제는 정말 잘 진행돼서 또 현실화가 돼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한국 미술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토크쇼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그 방송 토크쇼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신한섭 평론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